자, 민주당이요. 지금 당헌 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원래 민주당 현재 당헌 당규에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 1년 전에 대표직이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규정, 요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026년 3월까지 당대표를 사퇴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026년 6월인가요?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이런 포석 같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뭔가 탄핵에 대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어요. 만약 탄핵을 냈을 경우에 대선이 앞당겨지잖아요. 네. 그럼 미리 사퇴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염두에 두고서 이런 식의 지금 이 당헌 당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 이제 이재명을 위한 또 한 번의 당헌 당규 개정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재명 유일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당헌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헌은 당의 헌법입니다. 당의 헌법인데 근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요. 지금 저 현정님 설명해 준 것처럼 2026년 3월 이게 2027년 3월에 이제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1년 전이면은 2026년 3월이 되는데 3월에 그만두게 되면 6월에 있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천권을 행사하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네. 선거 지휘까지 해서 거기서 승리를 거둬서 그거를 또 기반으로 해서 대권 가도에 도전할 수 있는 네. 이런 배려를 해주겠다. 이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입에 붙은 게 탄핵 아닙니까? 그렇죠. 윤 대통령 탄핵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으로 그 2017년인가요? 조기 대선이 네, 맞아요.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시점에 문재인이 당대표였다면 이 조항 때문에 대선 못 나갔을 거다. 아하. 그 얘기죠. 다행히도 그때 문재인이 당대표가 아닌 신분이었기 때문에 조기 대선 1년 전 사태 이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대통령의 거리라든가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무슨 당무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끔 당무위원회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게끔 그 권한을 주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지방선거도 이제 이재명 마음대로 공천하고 지휘하고 할 수 있게끔 하고 혹시는 뭐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있지도 않을 거지만 혹시라도 자기들이 노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성공하더라도 그때 그냥 고무줄로 이재명에게 그냥 편리하게끔 다 모든 장치를 갖춰주자 뭐 이거죠. 근데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당헌 당규 다 없애고 딱 한 줄만 남기면 됩니다. 이재명 뜻대로 한다. 그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원래 기소만 돼도 당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바꿔버렸어요. 사무총장이 이 당무위원회에서 이게 정치 보복 뭐 이런 거였으면 이게 출마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런 걸 바꿔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도록 바꿔버렸어요. 자, 그런 당헌 당규를 바꿨습니다. 또 이제는 이재명이 모든 지금 이 지방선거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아예 1년 전 사퇴 조항도 이제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이거 뭐 있을 필요가 왜 있습니까? 당헌 당규 이게. 아니, 다 이재명 뜻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이거 뭐하러 만들어요? 그냥 다 없애고 딱 한 줄로 민주당은 이재명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딱 하나만 있으면 깔끔하게 해소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뭐하러 복잡하게 뭐 당헌 당규 개정하고 뭘 하고 뭐 하고 합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재명의 지금 주단을 깔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가서 그냥 연임하고 그다음에 연임하고 난 다음에도 대선 출마 직전까지 다 당대표 유지하고 지방선거 공천 다 하고 뭐 이거 지금 다 마련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 위인 설관도 한두 번이지 이런 식으로 당헌 당규를 갖다가 다 바꿔버리면 이거는 뭐 완전 그냥 이재명 혼자 모든 걸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을 위한 당이 돼버린 거예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 당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개악이죠. 네. 이 모든 게 개악인데 이 뭐가 있냐면은 귀책 사유가 자기들에게 있을 경우에는 보궐선거 후보 안 낸다. 네. 그러니까 그때 박원순 죽고 오거돈 성추행해갖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발생했을 때, 네. 근데 그때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예외적으로 출마를 맞아요. 시켰는데 양쪽 다 물 먹었죠. 음. 근데 아예 이 조항을 없애버리자. 하하. 아예 이 조항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정치 혁신이 아니라 정치 퇴행의 길로 가자. 네.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뭐 구질구질하게 뭐 이렇게 조건 다 이렇게 할 거면 아예 아싸라하게 그냥 다 없애십시오. 다 없애고 그냥 이재명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거 뭐하러 이렇게 고칩니까? 지금 뭐 다 이재명 뜻에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요, 법 같은 경우 개정하면요, 그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 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전부 다 이재명 필요한데 참 더군다나 이 당원 당규 개정안을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을 뽑는데 당원들의 어떤 뜻을 20% 반영한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내대표 뽑을 때도요. 아니 예. 반장 뽑는데 자기 반장 뽑는데 다른 반 학생들 투표하자는 거고 이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의장입니다. 그죠? 네. 근데 왜 그거를 전부 다 저걸로 하죠? 아니 그 국회의장에 지금 다 의장은 국회의원의 지금 대표인데 그걸 왜 당원들이 뽑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이제 2년 뒤에 있을 이야기인데 아니 이번에 아무리 추미애가 안 뽑혔다고 이런 식으로 당원 당규를 바꾸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당원권 강화, 뭐 직접 민주주의의 그 확대, 뭐 이런 식의 명분은 내걸고 있지만 이재명의 마음에 따라서 이재명이 개딸들 다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이재명의 권한이 커지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이재명 권력을 키울 만큼 키워놓자. 그에게 거의 그냥 자유방임 마음대로 해서요. 네. 이 당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노타치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당.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저 당원 당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이고요. 이제 이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로 이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6월 5일 날 되면 이제 저 국회의장을 뽑는 절차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전 국회의장 뽑을 때 그냥 이름 써내죠. 이름 써내요. 누구 어디 출마하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혹여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물론 야당에서는 이제 지금 우원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하도 이렇게 하니까 친명들이 다 추미애를 써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추미애를 써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될까요? 추미애가 되는 거죠. 그 제가 한 상상을 해봤어요. 예. 아 이거를 한번 뒤집는 방법, 재밌게 뒤집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러면 우원식 말고 네. 민주당의 찐명들이 이제 전부 다 막 추미애 찍고 이제 뭐 또 인증샷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아예 추미애를 찍어버려요. 추미애 찍어버리는 게 낫죠. 예. 그럼 저는 이게 아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 못한 상황인데 이게 아마 찐명들 중에서는 추미애를 써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여당 의원들 쓰지 말고 다른 자기 당 우리 이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써내고 그렇게 되면 의외의 승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추미애도 본인 이름 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추미애는 당연히 본인 이름 쓰죠. 자기 이름 아마 당연히 쓸 테고. 네. 참 이게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우원식도 정말 우리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극좌파인데 그 우원식 말고 추미애를 뽑았다고 이렇게 당헌 당규까지 개정을 해서 앞으로 그냥 국회의장은 20%를 아주 그냥 개딸들이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이걸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8월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중하순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 이재명 연임을 확정 지을 것 같은데요. 그때쯤 해갖고 이제 새로운 이제까지 못 보던 민주당, 이재명 유일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출범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식의 각을 세우고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야 될지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뭐가 될 것 예. 같습니다. 저쪽에 어떤 뭐 이 변화나 이런 것만 우리가 즐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이 상대방이 변화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런 문제인데 자,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요. 온갖 특검을 지금 다 이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요.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조작 특검을 하자고 지금 또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이게 이제 6월 7일 날 이제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김성태는 아마 7월 달에 나오죠. 예. 자, 그걸 앞두고서 아예 이 수사 자체를 그냥 전부 다 새로 특검으로 하자. 예. 거기에 이제 뭐 이 술 먹은 거 뭐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회유하고 하는 거 이거 다 하자는 건데 이미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본인들 스스로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아니 술 안 먹었다잖아요. 본인 예. 자체가 입술에만 댔다면서요. 예. 근데 그걸 왜 그러면 이거를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한 번에 이제 방탄을 하겠다는 건데 왜냐? 지금 일단 이화영이 지금 유죄가 떨어질 게 뭐 거의 확실히 돼 네. 보입니다. 자, 그러니 그걸로 막을 수 없고 아예 특검으로 그냥 새롭게 시작하자는 건데 진짜 이게 민주당이 정말 뭐 모든 문제가 그냥 모든 게 이재명 중심으로만 다 돌아가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6월 7일 이제 이화영 1심 판결에서 대북 송금 부분이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와 이제 기소는 확정적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할지 어떨지 그게 이제 한 가지 남은 이제 쟁점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거를 교란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이 특검 대북 송금 모해 위증 교사를 했다라는 거죠. 술 먹이면서 회유를 해갖고 모해 위증 교사를 하는 거 이걸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수사하는 최초의 특검이 된다. 뭐 이런 네. 것 같아요. 민주당의 논리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그 심자랑을 하고요. 이게 남용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전형적으로 입법권 남용이죠. 입법권 남용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도 없고 자기들 뭐 그 동료 의원에 의해서 제명되지 않는 한 자리 유지는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뭐 이런 것들이 되면요. 저는 결국 이제 여론은 어떻게 갈 것인가.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참 민주당의 참 힘자랑과 폭주가 아주 그냥 이게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22대 국회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그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로 이 최상병 특검법 1호 법안으로 내고 또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법을 또 조국 당에서는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데 이어서 또 검찰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또 특검을 하자. 온 천재 특검이 뭐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참 이런 국회를 지금 민주당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주당의 폭주 이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정말 저 자식들 정말 해도 너무하네. 맨날 만나면 특검이고 그냥 다 이렇게 하네.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네. 비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좀 전에 지금 기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조국 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 당이 처음으로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발의하면 박은정이 앞장서서 박은정 1번이죠. 박은정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네. 아유 진짜 아이고. 의원 정말 부르기 싫어 죽겠는데 박은정 의원님께서 오늘 첫 번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 되는 특검입니까 저게? 참,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정말 어이가 무슨 없네요. 뭐 저 한동훈 위원장 딸 논문 대필 그것도 저기다 집어넣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참 어이없는 특검을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모든 걸 다 복수혈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국회가 열린 첫날 저렇게 특검법을 줄줄이 하면서 결국 이 22대 국회가 참 처음부터 참 산으로 가는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